일론 머스크의 놀라운 실험이 뉴럴링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심는 뇌 임플란트 실험인데요. 최근 이 임상 실험에 참가할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게재되었습니다. 뉴럴링크는 미국의 BCI 개발업체입니다. 범용 인공지능 AGI의 구현이 점차 현실화되어 가자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고, 최근 미국 상원에서 빅테크와 인공지능 기업들의 CEO를 초대해서 인공지능 개발과 규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도 이 회의에 참석해서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인공지능이 향후 인간에게 미칠 위협이 우려되자 인간의 지능을 증강시키게 되면 인간이 인공지능에 밀리지 않게 되지 않을까 하는 발상에서 인공지능에 대항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증강시키려는 시도가 바로 일론 머스크의 혁신기업 뉴럴링크에서 새로운 기술로 개발되고 있는 것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심은 다음 인간의 뇌에 흐르는 전극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공상과학 영화나 만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과거의 상상이 인공지능과 최첨단 컴퓨팅 능력의 발전으로 현실에서 개발하려는 시도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무분별한 개발 혹은 잘못된 개발로 인한 인류의 미래에 대한 위협을 인간의 지능을 증강시켜서 생각을 제어하는 미래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기술이지만 한편으로는 안전성 측면에서 좀 무섭기도 하죠. 뉴럴링크는 2019년 7월에 뇌에 이식할 수 있는 폴리머 소재로 만든 전극과 초소형 칩인 애논으로 구성된 인터페이스 장치를 공개했습니다. 기존의 BCI, 즉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정도의 많은 전극을 개별로 사용했던 것과 달리 1024개의 전극 채널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상세한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라고 합니다. 채널 수가 늘어나게 되면 기존의 뇌와 기계 간의 인터페이스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정교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전극과 칩셋이 모두 초소형화되어서 일상에서도 사용하는데 거부감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기존에 크고 거추장스러워서 도저히 일상에서 사용할 수 없었던 BCI 장비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소형화되었다는 측면에서 큰 진보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얇은 전극을 인간의 뇌에 심기 위해서는 인간이 직접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의료용 로봇을 개발해서 혈관과 뉴런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전극을 이식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전용 로봇 개발이 되지 않아서 인간의 두개골을 여는 수술이 필요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가까운 미래에 레이저를 이용해서 라식 수술만큼 간단하게 시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뇌에 심으려는 초소형 칩은 오랜 시간 인간의 뇌에 심어져 있으면서도 뇌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저전력으로 작동해야 하고요. 동시에 뇌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200배 이상 압축하는데 900나노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동물 실험을 통해서 유인원이 컴퓨터를 조작하게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때 정말 미디어들이 떠들썩하게 소식을 전했죠. 그리고 향후 기술이 더 발전하고 안전성이 입증되면 신경에 손상을 입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2020년 8월 28일경에 뉴럴링크의 중간 경과를 실시간으로 발표했는데요. 이때 뉴럴링크 시술을 한 돼지와 시술 후에 뉴럴링크를 제거한 돼지를 공개했습니다. 뉴럴링크를 제거한 돼지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 컴퓨터 칩 삽입과 제거가 그리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술 과정은 약 1시간 정도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돼지가 냄새를 맡으면 뇌로 후각 신호가 전달되는데 뉴럴링크가 이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압축해서 내보내는 것을 중계했습니다. 뉴럴링크의 배터리 타임은 하룻밤 정도 무선으로 충전하면 다음날 하루 종일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뉴럴링크 제품 상용화의 첫 시작은 척수 환자와 뇌질환자,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먼저 대상으로 해서 상용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 11월 30일에 열린 뉴럴링크 발표회에서 일론 머스크는 뉴럴링크의 장기적인 목표가 인간보다 똑똑한 슈퍼 인공지능 AI가 인간의 미래에 초래할 위험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임플란트를 통해서 시각장애인의 시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뇌 임플란트를 통해서 단색의 빛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현재 기술로는 사물의 윤곽을 대략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현재 인간이 보는 방식에 가깝게 구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뉴럴링크가 FDA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까지의 과정은 정말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뉴럴링크는 당초에 2020년 말까지 FDA로부터 승인을 받겠다는 계획이었지만 2023년 3월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안전성을 이유로 해서 뉴럴링크의 칩을 인간의 뇌에 삽입하는 인체 실험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농무부로부터 동물복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고요. 교통부로부터는 병든 원숭이에 의해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식장치를 운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미국의 또 다른 BCI 스타트업인 싱크로는 2023년 4월 뇌 수술 없이도 혈관을 통해서 칩을 이식하는 뇌 임플란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7명의 환자에게 성공적으로 이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5월 24일 스위스 로잔 공과대학 연구진은 BCI 기술로 척수를 다쳐서 하반신을 못 쓰게 된 환자를 일으켜 세우고 걷게 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니 뉴럴링크는 다소 마음이 급해졌을 것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결국 뉴럴링크가 제출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이 2023년 5월 FDA로부터 승인을 받으면서 다시 뉴럴링크가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2023년 5월 26일 블룸버그는 뇌와 컴퓨터 간의 연결 기술 BCI 업체인 뉴럴링크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인간에 대한 임상 실험 승인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의 보도 하루 전인 5월 25일 뉴럴링크는 당시 트위터를 통해서 FDA의 임상실험 승인은 언젠가 우리 기술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단계로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FDA와의 긴밀한 협력의 결과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9월 드디어 임상실험에 참가할 참가자를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뉴럴링크의 FDA 임상실험 승인에 대해서는 FDA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개발 출시가 임박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FDA 출신의 크리스틴 웨어 콜로라도 대학교 신경외과 교수는 싱크론도 2022년 7월 FDA 승인을 받았지만 실제 장치를 이식하기까지는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뉴럴링크가 실험을 마치고 제품을 상용화하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은 걸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FDA 임상실험 승인으로 2023년 8월 시리즈 D 라운드에서 2억 8천만 달러의 펀딩을 유치했다고 합니다. 이번 시리즈 D에서는 팔란티어를 창립한 피터 틸의 파운더스 펀드도 참여했습니다. 9월 19일 로이터 통신은 뉴럴링크가 공지를 통해서 경추, 척수 부상이나 루게릭병 등으로 인한 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첫 임상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번 임상실험은 뇌의 한 부분에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인 BCI 칩을 외과적으로 이식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뉴럴링크는 BCI 장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컴퓨터 커서나 키보드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상실험의 정확한 모집 단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임상실험은 완료까지 약 6년이 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일론 머스크는 BCI를 통해서 비만부터 자폐증, 우울증, 조현병까지 각종 질환을 치료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를 통한 최종 목표는 사람 뇌와 컴퓨터의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뇌 속의 컴퓨터 칩을 통해서 인공지능만큼 똑똑해지겠다는 것인데요. 일론 머스크의 상상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현실이 되어 왔던 것만큼 미래의 모습이 점점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월터 아이작슨이 쓴 일론 머스크의 전기를 통해서 많은 사실들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뉴럴링크에 근무하는 임원이 일론 머스크의 정자를 기증받아서 남녀 쌍둥이를 출산한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36세 시본 질리스라는 인물인데요. 일론 머스크와 시본 질리스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자녀는 정자 기증을 통한 체외 수정으로 태어났습니다. 9월 12일 발간된 월터 아이작슨의 전기가 미치는 영향이 정말 일파만파로 번져나가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뉴럴링크의 다른 직원들에게도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출산율 하락이 인류의 장기적인 생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뉴럴링크의 임원인 시본 질리스는 일론 머스크는 똑똑한 사람들이 아이를 갖기 원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라고 월터 아이작슨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월터 아이작스는 일론 머스크와 스티븐 질리스가 서로 사귀지는 않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질리스에게 정자 기증을 자청했다고 썼습니다. 질리스가 이에 동의하면서 최외 수정을 통해서 지난 2021년에 이란성 남매 쌍둥이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스티븐 질리스는 일론 머스크가 생물학적 아버지일 뿐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일론 머스크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감정적으로 산만하긴 하더라도 아이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모습에 놀랐다라고 아이작슨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일론 머스크의 여자친구 그라임스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머스크에게 화를 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라임스는 머스크와의 사이에서 첫 아이를 자연 출산한 후에 둘째 아이는 대리모를 통해 낳았습니다. 질리스의 임산 출산 시기와 겹쳐서 한때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도 하는데요. 최근 일론 머스크가 그라임스와의 사이에서 셋째 아이를 얻은 사실이 공개되면서 일론 머스크의 자녀는 총 10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월터 아이작슨의 시각을 통해서 일론 머스크의 삶과 행적이 세상에 공개되고 있는데요. 누군가의 시각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조명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뉴럴링크라는 회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첨단 과학 기술을 도입하게 될 것인데요. 그때마다 큰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게 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지만 일론 머스크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100%다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한 개인의 삶은 그 개인에게는 우주와 같은 넓은 시간과 공간의 일들이 무수히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던 순간이나 그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 책에 몰입했던 당시 상황의 심정 등에 대해서 모두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거나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나오는 말로 지금의 이 마음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의 삶은 제각기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길의 시도이며 좁은 오솔길을 가리켜 보여준다. 그 누구도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 본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애쓴다. 우리는 모두 같은 심연에서 나왔다. 하지만 깊은 심연에서 밖으로 내던져진 하나의 시도인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간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오직 자기 자신만을 해석할 수 있을 뿐이다. 헤르만 헤세의 언어를 빌려 표현해 본다면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일론 머스크이지만 그는 자신만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런 일론 머스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